저는 카카오에서 모니터링 기술 조직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김민석입니다. 네. 카카오의 사내 모니터링 솔루션 서비스인 매트릭스에서 이제 올해 초 릴리스되었던 어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 라인업의 파이썬 에이전트를 개발하면서 겪은 것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자동으로 계측하는 APM 파이썬 에이전트 개발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APM 파이썬 에이전트 개발기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 매트릭스와 APM의 개요를 시작으로 파이썬 에이전트의 개발기 그리고 파이썬 에이전트를 개발하면서 겪은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탄생한 아키텍처와 로드맵을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매트릭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매트릭스는 카카오의 모니터링 솔루션 사스 서비스입니다. 매트릭스에는 크게 세 가지 라인업이 존재하는데요. APM,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 라인업은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성능 저하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입니다. 네, APM은 어플리케이션의 응답 시간, 트랜잭션의 흐름, 오류율 등을 분석해서 성능 최적화를 지원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비즈니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AEM, 어플리케이션 에러 모니터링 라인업은 다양한 디바이스, 플랫폼, 개발 언어에서 이제 발생하는 에러와 크래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즉시 알람을 통해서 개발자분들에게 통보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개발자분들은 다양한 원인으로 이제 발생하는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우선적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트레이싱 라인업은 다양한 언어와 프레임워크 간의 어떤 연결 관계 그리고 지연 구간 그리고 주요 성능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복잡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나 분산 시스템에서 성능 문제를 신속하게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애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 라인업인 APM 라인업의 에이전트 개발 경험담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네, APM 라인업은 어플리케이션의 성능 모니터링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에 옵션으로 추가되는 에이전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에이전트는 성능 측정에 필요한 코드를 자동으로 삽입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바 에이전트만 제공되고 있어서 자바로 작성된 어플리케이션만 적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 올해 파이썬 에이전트가 새롭게 릴리스되면서 파이썬 기반의 어플리케이션도 동일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파이썬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기술적인 도전들과 경험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은 왜 필요할까요? 네,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면 정말 이제 행복해 보이는 개발자의 모습입니다. 마치 신규 프로젝트를 할 때 이 설레임을 담은 미소를 띠고 있는 것 같고요. 모든 개발자분들이 그러시겠지만 개발할 때는 좀 정말 행복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개발한 것을 내보내야 될 때인데요. 아마도 배포를 하고 있을 때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배포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경직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실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인데요. 이 사진 속에서도 어떤 긴장감들이 느껴지시나요? 네, 뭔가 잘못됨을 인지하게 됩니다. 웃음이 사라지고요. 머릿속이 초기화됩니다. 테스트를 하면서 배포한 기능을 실행해서 서버에 리퀘스트가 전송됐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네, 뭐가 문제일까요?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요. 최악으로 사용자가 이를 인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서 우리가 전송한 리퀘스트가 왜 느린지, 어디에서 느린지,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요청이 느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네, 요청이 느린 경우에 왜 느린지 알아보기 위한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회원 가입 시에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는 함수의 일부분을 발췌했고요.
만약 존재하는 이메일이라면 에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함수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코드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스타트 변수에 현재 시간을 넣어주고요. 함수가 끝나는 곳에 다시 현재 시간을 구해서 endTime 변수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두 시간의 차이를 구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지 구하게 됩니다. 네, 정말 기본적인 코드지만 제 생각에 한 99%의 개발자분들이 이런 유사한 코드를 작성한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만약 느린 부분을 캐치했다면 우리는 어떤 파라미터일 때 느렸던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파라미터를 한번 프린트 해봅니다. 네, 이런 코드들이 사실 좀 상당히 초보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것이 어플리케이션 성능 측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개발할 때는 간과할 수도 있지만 앞서 보았던 이미지에서처럼 실제로 이제 서비스가 운영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서비스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APM 서비스는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에 요청된 정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리소스는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고요. 나아가서 어떤 메서드에 병목이 있었는지 어떤 쿼리나 API 요청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느 쿼리가 실행되었는지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네, 즉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손쉽게 원인을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기능들이 궁극적으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네, MSA 아키텍처로 서비스가 개발되었을 경우에는 이 서비스 간의 호출 관계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의 서비스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빠른 문제 파악은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더불어서 비용으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APM 서비스는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네, 그럼 매트릭스 서비스의 APM 파이썬 에이전트 개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PM 데이터의 수집 기본 메커니즘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사실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APM 데이터의 수집 기본 메커니즘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좀 더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유연하게 수집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추가되는데요. 성능 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담는 트레이스 컨텍스트 클래스를 구현하고 이 클래스에 성능 측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담습니다. 함수가 시작된 시간 그리고 성능 측정에 필요한 트레이스 ID, 성능 측정 단계를 나타내는 어떤 스텝의 정보 그리고 서비스의 이름, 리소스 사용량과 같은 다양한 메타 정보를 담게 되고요. 그리고 수집한 정보를 스레딩 로컬에 저장합니다. 이 스레딩 로컬은 각 스레드마다 독립적인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성능 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담는 트레이스 컨텍스트 클래스를 스레딩 로컬의 커런트 컨텍스트라는 변수에 저장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동일한 스레드 내에서는 언제든지 동일한 정보를 가진 트레이스 컨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create user 함수 내부에서 실행되는 get user by email 함수는 어떻게 성능 측정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까요? 네, 내부 함수의 성능 측정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get user by email 함수는 동일한 이메일을 가진 사용자가 있는지 확인해 주는 함수고요. 이 함수가 시작된 부분에서 시작된 시간을 측정하고 스레딩 로컬에 존재하는 APM 성능 측정 데이터가 저장된 트레이스 컨텍스트를 가져옵니다. 스레딩 로컬 커런트 컨텍스트를 가져오게 되면 create user 함수에서 생성한 트레이스 컨텍스트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트레이스 컨텍스트에 필요한 SQL 쿼리문이나 SQL 실행수
SQL 종료 시간 등의 어떤 메타 정보를 추가로 담게 되고요. 그리고 상위 함수인 create user 함수로 돌아와서 성능 측정이 종료되는 부분에서 이제 필요한 종료되는 시간과 필요한 메타 정보를 추가로 저장하고, 그리고 수집한 성능 측정 데이터를 데이터 수집 서버에 전송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에 이런 코드를 일일이 심어야 된다면 APM 서비스가 대중화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저만 해도 이렇게 많은 소스 코드를 일일이 추가해야 된다고 하면은 사용하기 싫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작업은 코드 유지 보수에도 좀 큰 부담을 주기 마련이고, 많은 코드의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APM 서비스가 대중화되기 이전에는 이 성능 측정 코드를 삽입해주는, 따로 삽입만 해주는 프로젝트가 별도로도 있었다고도 합니다. 네, 이런 귀찮은 절차를 자동화해주는 기술이 등장합니다. 별도의 코드 수정이 필요 없이 자동으로 성능 측정 코드를 삽입해준다는 의미로 오토 인스트루먼테이션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게 되고요. 네, 매트릭스의 APM 파이썬 에이전트는 어떻게 자동으로 성능 측정 코드를 삽입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몽키 패치와 사이트 커스터마이즈라는 두 가지 기본 개념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몽키 패치입니다. 몽키 패치는 런타임 중에 기존 클래스나 모듈의 동작을 동적으로 수정하는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름은 게릴라 패치였는데 발음의 유사성 때문에 고릴라 패치라고 불려지게 됐다가, 이 고릴라라는 표현이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여운 원숭이로 불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몽키 패치의 예시를 들어보면 파이썬에서는 함수도 일종의 객체로 취급되기 때문에 함수나 클래스, 메서드를 변수에 할당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먼저 파이썬의 기본 함수인 프린트 함수를 오리진 프린트 변수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오리진 프린트를 이용해서 커스텀 프린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함수의 시작과 끝을 프린트해주는 함수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오리진 프린트의 원래 기능을 사용해서 이제 원래 기능을 실행시켜주게 되고요. 그리고 작성한 커스텀 프린트를 프린트 함수에 할당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몽키 패치된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서 헬로 월드를 프린트해보면 커스텀된 프린트가 실행되기 때문에 예상하시는 것과 같이 커스텀 펑션 and 프린트가 함께 출력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런타임 중에 클래스나 모듈의 동작을 수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몽키 패치는 파이썬 외에도 함수나 클래스를 객체로 인식하는 다른 언어인 펄, 루비, 자바스크립트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네,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 HTTP 요청을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리퀘스트 모듈에 몽키 패치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리퀘스트 모듈의 get 메서드를 오리진 get 변수에 할당해 줍니다. 그리고 patched get이라는 이름의 성능 측정에 필요한 코드가 삽입된 함수를 작성하는데요. 함수의 시작과 끝에 성능 측정에 필요한 코드를 삽입해주고 오리진 get 변수를 이용해서 원래 request get을 실행시키고 리턴된 리스폰스를 마지막에 리턴해 줍니다. 네, 그리고 수정된 함수로 request get 메서드에 다시 할당을 해주면 request get 메서드는 호출될 때마다 request start, finish가 함께 출력될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 몽키 패치도 결국 코드 수정이 동반되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자동화할 수 있을까요? 네, 성능 측정이 필요한 부분에 몽키 패치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파이썬의 사이트 커스터마이즈 PR을 이용했습니다. 네, 파이썬에는 사이트 커스터마이즈, 유저 커스터마이즈와 같이 파이썬 환경이 실행될 때 이제 실행되는 초기화 스크립트가 존재하는데요. 파이썬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이 그림의 다이어그램과 같은 순서로 모듈이 로드되고 실행됩니다. 네,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초기화되고 파이썬이 모듈을 찾을 때 사용하는 경로 목록인 사이트 모듈이 로드합니다. 그리고 로드되는 경로에 사이트 커스터마이즈나 유저 커스터마이즈가 있다면 이를 실행하고 커맨드 라인에 아규먼트를 처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 사이트 커스터마이즈를 자동으로 실행시켜주기 위해서는 약간의 장치가 필요한데요. 네, 매트릭스 서비스의 APM 파이썬 에이전트 적용 방법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트릭스의 APM 파이썬 에이전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파이썬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파이썬 에이전트에 매트릭스 에이전트라고 하는 엔트리 포인트 스크립트를 커맨드 라인 최앞단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매트릭스 에이전트 스크립트는 보이시는 것과 같이 run이라고 함수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run 함수는 여기에서 좀 생략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핵심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사이트 커스터마이즈 PY의 경로를 파이썬 패스라고 하는 환경 변수 가장 앞단에 추가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보시게 되면 run 함수가 있는 파일 경로에 파이썬 패스를 추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는 사이트 커스터마이즈 PY 파일이 run 함수와 동일한 경로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매트릭스 에이전트에서 실행되는 run 함수에서 몽키 패치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사이트 커스터마이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가장 먼저 로드하는 스크립트 중 하나로서 파이썬 실행 환경을 일관성 있는 초기 설정을 보장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 run 함수에서 몽키 패치를 진행한다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조금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파이썬은 배포 방식에 따라서 포크된 워커 프로세스를 생성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포크된 워커 프로세스에서는 run에서 적용된 몽키 패치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사이트 커스터마이즈 PY에서 실행된다면 파이썬 실행 환경이 일관되게 설정되기 때문에 포크된 프로세스에서도 모듈에 대한 몽키 패치가 적용된 상태로 동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실제 APM 파이썬 에이전트의 사이트 커스터마이즈 코드 일부분인데요.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이니셜라이즈 함수가 실행되면서 로드 인스트루먼터라는 함수가 실행되고 해당 함수에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듈이 에이전트에서 지원되고 있는 버전인지 확인하고 지원되는 버전이라면 성능 측정에 필요한 코드가 추가된 코드로 몽키 패치 해주게 됩니다. 네, 간략히 설명하면 APM 파이썬 에이전트의 엔트리 포인트 스크립트인 매트릭스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파이썬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매트릭스 에이전트에서 사이트 커스터마이즈 PY 경로를 파이썬 패스 최앞단에 등록해주고요. 파이썬이 모듈을 찾을 때 사용하는 경로 목록인 사이트 모듈이 로드되고 파이썬 모듈의 경로를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사이트 모듈이 읽어드린 경로에 사이트 커스터마이즈가 있다면 이를 실행시키게 되고 그리고 성능 측정에 필요한 코드가 몽키 패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개발한 유저 커스터마이즈가 있다면 이를 실행시켜 주고요. 그리고 유저가 추가한 커맨드 라인의 인자를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이미 성능 측정 코드가 추가된 상태로 사용자 코드가 실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몽키 패치와 사이트 커스터마이즈를 통해서 자동화된 코드 삽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자동화된 성능 측정 방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자동화된 성능 측정 시스템을 갖추게 됐고 이제 남은 건 빠르게 코딩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이제 다양한 모듈을 지원하는 파이썬 에이전트를 빠르게 완성하고 고나 노드.js 같은 다른 언어용 에이전트도 개발하는 꾸면서 아주 행복했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겪었던 어려움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WSGI 워커 프로세스에서 어플리케이션 성능 측정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았던 이슈입니다. 파이썬에는 파이썬 웹 프레임워크와 웹 서버 간의 통신을 위한 두 가지 표준이 존재합니다. WSGI, ASGI. 이 WSGI는 동기 방식으로 작동하는 웹 어플리케이션 표준이고요. 하지만 이 비동기 I/O 작업에는 좀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한계가 있고 또 이를 개선한 게 ASGI,
ASGI는 비동기 웹 어플리케이션과 서버 간의 표준이고 뭐 동기 작업, 비동기 작업 모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WSGI로 배포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겪은 이슈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WSGI 지원 서버인 G유니콘을 이용해서 WSGI 배포를 하게 되면 실제 로직을 처리하는 부분은 워커에서 수행되게 되는데요. 이 워커들은 메인 프로세스에서 포크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세스로 실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매트릭스 APM에 파이썬 에이전트를 함께 실행할 경우 몇 가지의 스레드가 함께 실행되게 되는데요. 성능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 수집 서버에 전송하는 TCP 샌더 스레드, 그리고 APM 에이전트에게 명령을 내리기 위한 다운스트림 스레드, 그리고 매트릭을 수집해서 1차 집계를 하는 매트릭 매니저라는 스레드가 생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스레드들은 사이트 커스터마이저에서 몽키 패치가 진행될 때 함께 생성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포크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생성할 때는 이 커널에서 관리되는 리소스들은 함께 복사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매트릭스 에이전트에서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생성한 스레드들은 메인 프로세스에만 남게 됩니다. 네, 이런 이유로 사이트 커스터마이저를 통해서 성능 측정 코드가 추가되었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TCP 커넥션이 없어서 데이터 수집이 불가하게 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다른 APM 서비스나 오픈소스에서는 HTTP와 같은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 워커에서 바로 서버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매트릭스의 APM은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매트릭 집계와 같은 부가적인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워커에서 스테이트 리스하게 바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면 수집 서버에도 많은 로직의 변경이 필요하고, 그리고 먼저 서비스 중인 자바 에이전트와 상당히 다른 로직으로 돌아가게 돼서 운영상에도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민 끝에 UDP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네, 잘 아시다시피 UDP는 연결을 설정하지 않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비연결형 프로토콜입니다. 가볍고 빠르게 전송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헤더의 크기가 작아서 오버헤드가 작고 데이터 전송의 속도가 빨라서 실시간 성능이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하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UDP의 어떤 특성들을 10분 활용해서 메인 프로세스와 워커 프로세스 간의 데이터를 가볍게 전송하기 위해서 UDP를 택했습니다. 메인 프로세스와 워커 프로세스는 하나의 머신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데이터 유실 가능성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워커 프로세스가 성능 측정 데이터를 UDP로 메인 프로세스에 전송하면 메인 프로세스의 UDP 서버가 이를 수신해서 매트릭 집계 및 TCP 전송 스레드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구조로 구현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WSGI 배포 시에도 포크된 워커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Fast API 웹 프레임워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집 성능 측정 데이터가 사라지는 이슈를 공유하겠습니다. 네, Fast API는 내부적으로 어싱크 IO 모듈을 사용해서 비동기 이벤트 루프 안에서 여러 요청을 비동기적으로 처리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의 스레드 안에서 동시성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비동기 환경에서는 동일한 스레드 내에서 여러 비동기 작업이 컨텍스트 전환을 통해 번갈아 실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스크 1이 IO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이벤트 루프는 다른 태스크를 처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태스크 1의 IO 작업이 완료되면 이벤트 루프는 다시 태스크 1으로 돌아와서 작업을 완료하고 응답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 때문에 IO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블락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나 이런 비동기 작업의 컨텍스트 전환으로 인해서 스레드 로컬 저장소에 보관하던 데이터는 보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비동기 리퀘스트를 전송하는 API에 성능 측정에 필요한 코드를 간단하게 추가한 코드입니다. 코드를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APM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메커니즘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이제 스레딩 로컬이라고 하는 스레드마다 제공되는 공간에 APM 성능 측정 데이터를 수집해서 보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이라이트된 부분처럼 HTTP 어싱크 요청을 했을 때 어싱크 IO로 처리되어 IO 작업을 하는 중에는 다른 요청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컨텍스트의 일관성이 깨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두 개의 샌드 리퀘스트 요청이 거의 동시에 전달되었을 경우 태스크 1에 샌드 리퀘스트 요청이 들어오게 되고 태스크 1에 네트워크 요청을 처리하는 동안 태스크 2에 샌드 리퀘스트 요청을 전달받아서 네트워크 요청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러면 하나의 스레드에 두 개의 태스크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의 스레드에서 컨텍스트가 변경됐기 때문에 생성했던 성능 측정 데이터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개선 방법을 좀 조사한 끝에 컨텍스트 바라는 모듈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코드는 실제로 매트릭스의 파이썬 에이전트에서 컨텍스트를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컨텍스트 바는 비동기 프로그래밍에서 컨텍스트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모듈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동기 작업은 이벤트 루프를 통해서 컨텍스트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고유한 컨텍스트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컨텍스트 바는 태스크별로 독립적인 저장소를 사용해서 스레드와 비동기 작업 간의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자세히 설명하면 태스크에서 컨텍스트 바가 생성되게 되고요. 이 태스크가 IO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스크 2가 이벤트 루프에 의해서 실행되게 되면 컨텍스트 스위칭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태스크 1의 컨텍스트는 컨텍스트라는 객체에 저장됩니다. 이 컨텍스트 객체는 현재 실행 중인 모든 태스크에 컨텍스트 바를 담고 있는 컨테이너입니다. 이 태스크 1의 IO 작업이 완료돼서 다시 이벤트 루프에 의해서 태스크 1 컨텍스트로 다시 한번 스위칭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컨텍스트의 일관성을 유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컨텍스트 바를 사용해서 비동기 프로그래밍에서도 안정적으로 성능 측정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고난과 시련 끝에 구현된 파이썬 에이전트는 어떤 아키텍처를 가지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썬 에이전트는 데이터 수집 서버인 컬렉터와 연결될 때 TCP 통신을 하게 됩니다. 추후에는 HTTP2도 지원될 예정이지만 현재는 TCP 연결만 가능한 상태고요. 이에 따라서 TCP 연결 정책을 관리하고 데이터를 데이터 수집 서버인 컬렉터로 전송하는 TCP 샌더 스레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TCP 샌더에는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길이에 제한이 있는 큐가 존재하고요. 논리적으로 10MB의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도록 구현된 큐입니다. 그리고 이 큐는 기본적으로 팩이라고 하는 최소 데이터 단위로 적재되게 됩니다. APM 성능 측정 데이터를 수집하는 코드나 뒤에서 이제 설명할 매트릭을 생성하는 스레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송하는 샌드 데이터 함수가 실행되게 되면 이 데이터는 팩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 최소 데이터 단위로 변경돼서 이 큐에 쌓이게 되고요. 이 팩에는 매트릭이 담긴 매트릭 팩, 트랜잭션 데이터가 담긴 트랜잭션 팩 등 다양한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TCP 샌더는 주기적으로 큐에 쌓인 팩을 데이터 송신 단위인 박스에 담아서 서버로 전송하게 됩니다. 박스에는 여러 종류의 팩을 여러 개 담을 수 있습니다. 큐에 데이터를 적재하는 이유는 네트워크 이슈로 간헐적으로 연결이 끊길 경우에 데이터 유실을 막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큐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이유는 만약 데이터를 송신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에 OOM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에이전트로 인해서 어플리케이션에 영향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료 구조들은 리밋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는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하는 매트릭 매니저 스레드입니다. 이 스레드는 CPU, 메모리, 사용량,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성능 지표, 서비스의 성능 지표 등을 수집하고 있고요.
수집된 데이터를 1차로 어그리게이션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각 지표별 데이터를 담는 데이터 집계 단위인 버켓이 존재하고요. 이 버켓에는 5초씩 데이터를 집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TPS, 트랜잭션 퍼 세크의 경우 하나의 버켓에는 5초간 트랜잭션 수의 총 수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버켓을 이용해서 5초간 5초 평균 TPS, 두 개의 버켓을 이용해서 10초 평균 TPS로 데이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매트릭 매니저는 TCP 샌더 큐로 매트릭 팩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TCP 샌더는 다시 QSI인 데이터를 서버에 전달하게 됩니다. 네, 이어서 다운스트림 스레드인데요. 다운스트림 스레드는 API로부터 에이전트에게 명령을 전송하면 API, 컬렉터, 에이전트 순서로 명령을 전달하게 되고요. 이런 에이전트 명령을 처리하는 스레드입니다. 현재 그 성능 측정에 대한 임계치, 설정 값들을 변경하거나 현재 설정을 가지고 오거나 APM 에이전트의 로그 파일을 핸들링하거나 그리고 이 프로세스에서 존재하는 스레드의 리스트, 스레드 스택 등의 정보를 가지고 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다양한 기능의 APM 에이전트가 수행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고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포크를 통해서 생성된 워커 프로세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UDP 서버가 실행되는 옵션을 추가해서 실행하게 되는데요. 옵션을 추가하면 UDP 서버 스레드가 메인 프로세스에 실행되게 됩니다. 이때 이 UDP 서버는 에이전트 내에서 사용하는 최소 데이터 단위, 팩의 형태로 데이터를 전달받게 되고 적절하게 구현된 핸들러를 통해서 매트릭 매니저나 TCP 샌더에게 데이터를 전달해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매트릭스의 APM 파이썬 에이전트는 크게 4가지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구현되어 있고 이런 아키텍처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매트릭스 서비스의 APM 파이썬 에이전트의 개발 과거와 현재 로드맵을 간단하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에이전트 프로젝트는 23년 3월에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작년 3월인데요. 초기에는 MVP, 이제 최소 기능 제품의 알파 버전을 목표로 핵심 기능 구현하는 데만 주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23년 7월에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통해서 제한된 사용자 그룹을 대상으로 기능을 테스트하고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4년 4월에 드디어 오픈 베타를 시작하게 됐고요. 좀 더 많은 사용자분들에게 에이전트를 배포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년 6월 정식 버전인 1.0.0 버전이 릴리스되면서 안정성과 성능을 모두 갖춘 제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고요. 특히 이 에이전트의 특성상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 코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은 이제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긴 시간 동안 좀 신중하게 테스트와 검증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고요. 안정성을 이제 확보하는 게 에이전트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식 버전인 1.0.0 버전에서는 정식 릴리스된 파이썬 3.7, 3.12 버전까지 지원 가능하고 플라스크, 장고, 패스트AFA 웹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퀘스트 모듈과 여러 데이터베이스 모듈에서도 자동 성능 측정을 지원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파이썬의 웹 프레임워크로 배포된 앱에서도 API 호출이나 SQL 쿼리를 프로파일링할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 간의 호출 관계도 이제 토폴로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맵 기능을 통해서 연관된 모든 어플리케이션의 호출 관계와 에러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성능 집계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별 쿼리 성능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향후 계획으로는 지원 모듈 업데이트를 좀 가속화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지만 몇 가지 좀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에이전트 SDK 개발인데요. 자바 에이전트에서는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사용자분들이 직접 성능 측정에 필요한 부분을 지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파이썬 에이전트는 이 데코레이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용자분들이 수동으로 성능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좀 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에이전트 SDK 개발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좀 자동화된 성능 측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다양한 환경에 좀 더 유연한 성능 측정이 가능하도록 SDK 기능을 먼저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사용성이 좀 더 향상될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자동화입니다. 새로운 모듈이 릴리스 될 때마다 파이썬 에이전트가 그 모듈을 문제없이 지원하는지 좀 자동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고요. 이 자바 에이전트는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새로운 라이브러리가 릴리스 될 때마다 이제 에이전트와의 호환성을 자동으로 확인해주고 있는데요. 파이썬 에이전트 역시 이와 같이 자동화된 테스트 시스템을 도입해서 릴리스된 모듈의 호환성 검증을 1차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베타 테스트를 통해서 수집된 사용자분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듈부터 차례대로 지원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파이썬 에이전트는 안정성에 중점을 두면서도 사용자분들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능 개발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 앞으로도의 여정에도 많은 관심과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